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의 모친 최성자 여사의 삶과 그녀가 걸어온 특별한 여정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1934년 9월 19일 강원도 강릉군에서 태어난 최성자 여사는 어린 시절부터 부드럽지만 단단한 성품으로 주변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최종구와 어머니 이덕자 사이에서 태어나 강릉여자고등학교를 거쳐 이화여자대학교 화학과에 진학하며 당대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학문적 길을 걸었습니다. 단순히 학위 취득에 그치지 않고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모교에서 교수로 재직한 것은 최성자가 얼마나 노력과 열정을 쏟아부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학문적 성취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기중과 결혼한 뒤 그녀는 가정에 전념하기 위해 교수직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은 여전히 쉽지 않았던 만큼 학문적 역량과 꿈을 내려놓고 가정의 중심이 되기로 한 선택은 결코 가볍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결단이 훗날 한 대통령의 모친으로서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기게 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1960년 최성자 여사는 첫 아들 윤석열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학자에서 어머니로 완전히 바뀌었고 그 속에서 무한한 헌신과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1964년에는 딸 윤신을 낳으며 자녀를 기르는데 모든 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격동기를 살아내며 두 아이를 올곧게 키워낸 그녀의 여정은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라 시대와 함께 흘러간 기록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윤석열은 훗날 검찰총장과 대통령에 이르는 길을 걸었지만 그 뒤에는 묵묵히 아들의 길을 지켜보며 어떠한 대외 활동도 하지 않았던 최성자 여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언론 앞에서는 일조차 피하며 철저히 조용한 삶을 고수했습니다. 화려한 권력의 중심에서조차 어머니의 이름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권력의 그림자 뒤에서 한 개인의 삶이 얼마나 고독하게 흘러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이제 우리는 최성자 여사가 단순히 한 대통령의 모친으로만 기억될 수 없는 이유를 조금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역사와 깊이 얽혀 있으며 그 속에서 보여준 조용한 헌신과 굳은 의지는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최성자 여사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녀가 선택한 길의 배경과 당시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는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가 재건과 산업화가 동시에 진행되던 시기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여전히 제약적이던 시대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학문적 성취를 이루고 교수로 활동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최성자 여사는 매우 선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정을 위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고 이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한국적 어머니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윤석열이 태어난 1960년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격동의 해였습니다. 4.19 혁명 이후 사회는 혼란스럽고 변화가 거셌습니다. 최성자 여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아들을 기르며 한 가정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훗날 윤석열은 가정에서 받은 교육이 내 인생의 뿌리가 되었다 라고 언급했는데 그 배경에는 어머니의 강직한 교육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최성자 여사는 화려한 언행보다도 성실함, 올곧음, 그리고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가르침을 통해 아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1964년 태어난 딸 윤신 역시 모친의 곁에서 성장하며 학문과 인품을 닮아갔습니다. 윤신은 현재까지도 모친을 곁에서 돌보고 있으며 특히 남편 윤기중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더욱 헌신적으로 어머니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가족의 내밀한 기록이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은 그들이 얼마나 철저히 사생활을 지켜왔는지를 보여줍니다. 권력의 최정점에 선 아들을 두고도 어머니와 누이가 언론에 등장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히 배경인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조명을 거부하고 조용히 살아온 삶의 철학이 있었던 것입니다. 2024년 8월 오랜 세월 곁을 지켜주던 남편 윤기중이 세상을 떠나며 최성자 여사는 배우자를 잃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반세기 넘게 함께한 동반자의 빈자리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림 없이 딸과 함께 남은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부터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특히 치매 증상이 알려지면서 대중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의 곁을 지키며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했고 윤석열 대통령 관련 소식조차 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그녀가 세속적 명예나 정치적 영향력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왔음을 다시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렇듯 최성자 여사의 삶은 화려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한 인간으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조용히 감내한 시간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녀의 선택과 헌신은 단순히 가정 안에서의 미담이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 속에서 여성들이 감당해야 했던 시대적 무게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은 단순한 개인사 회고가 아니라 한 시대를 살아낸 한국 여성의 초상을 그려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최성자 여사의 삶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그녀가 보여준 침묵의 철학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오른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언론의 인터뷰나 공식 석상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생활 보호 차원이 아니라 자신이 앞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확고한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을 낳은 어머니라면 누구보다 관심을 받기 마련이지만 최성자 여사는 그 모든 조명을 의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대중에게 더 큰 울림과 궁금증을 남기게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성장 과정 속에서 어머니의 존재는 늘 조용했지만 깊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원칙과 소신을 지키라는 교육을 받았고 타협보다 신뢰와 정직을 중시하는 가풍 속에서 자랐습니다. 이는 훗날 검찰총장으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성향과도 연결됩니다. 사람들은 윤석열의 강직한 태도를 이야기할 때 그 뿌리에는 보이지 않게 아들의 길을 이끌어온 어머니의 영향이 있음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이들은 모두 그의 올고듬 뒤에 최성자의 교육과 가정 분위기가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또한 최성자 여사는 시대의 여성이자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가족을 위해 그 길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선택한 침묵과 헌신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강인함이었습니다. 오히려 권력과 명예의 중심에서 스스로 물러나고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줍니다. 바로 진정한 힘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지켜내는 의지라는 것입니다. 2025년 초 그녀가 치매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한국 사회는 깊은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어머니에게 아들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권력과 정치라는 무거운 주제와는 상관없이 한 어머니가 병상에서 평범한 일상조차 누리지 못하는 모습은 인간적인 연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치적 평가와는 별개로 그녀는 단순히 한 시대를 살아낸 여성으로서 인간적인 동정과 존중을 받기에 충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화려한 기록이 아니라 조용히 남겨진 흔적들로 이어져 있습니다. 강릉의 소녀 시절부터 이화여대 교수로서의 젊은 날, 그리고 가정의 중심을 지킨 아내와 어머니의 삶까지. 이 모든 여정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흐름과 맞물려 있으며 최성자라는 이름을 단순히 대통령의 어머니로만 기억하기에는 아쉬운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숨은 주역이자 조용한 버팀목으로 그 존재 자체가 하나의 역사적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성자 여사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녀가 걸어온 길은 단순히 한 가정의 어머니 역할에 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학문, 가정, 그리고 시대적 맥락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선택을 해온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학문적 업적을 이루고도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은 모습은 당시 여성들이 감당해야 했던 무게와 직결됩니다. 여성에게 요구된 전통적 역할과 개인적 성취 사이의 갈등 속에서 최성자 여사는 가족을 선택했고 이는 훗날 자녀들의 삶을 통해 또 다른 방식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그리고 대통령이 되었을 때조차 최성자 여사는 한 걸음 뒤에 머물렀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은 대통령 가족에 대한 궁금증으로 가득했지만 그녀의 이름은 거의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노출을 피한 것이 아니라 평생 지켜온 삶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권력의 빛을 탐하지 않고 묵묵히 뒤에서 지켜보는 것, 그것이 그녀가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최성자의 존재는 한국 사회의 또 다른 상징으로 자리매김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역사와 권력의 뒤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버팀목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남편 윤기중이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오랫동안 동반자와 함께 쌓아온 삶의 일부를 잃었습니다. 그 상실은 크고 깊었지만 딸 윤신과 함께 지내며 일상의 균형을 지켜냈습니다. 윤신은 언론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지만 어머니 곁을 끝까지 지키며 가족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성자 여사의 가르침과 삶의 철학이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가 세상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그 안에서 이어지는 사랑과 헌신은 묵묵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보도된 치매와 건강 악화 소식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권력과 명예를 모두 경험한 한 어머니가 결국에는 병마 앞에서 연약한 인간으로 남는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가족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소식을 그녀에게 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어쩌면 그녀의 평온을 지켜주기 위한 마지막 배려일지도 모릅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이야기와 달리 한 어머니의 마지막 길은 조용히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최성자 여사의 삶은 결국 한국 사회가 지닌 여러 층위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여성으로서의 한계, 어머니로서의 헌신, 지식인으로서의 자의식, 그리고 시대를 건너는 인내와 침묵,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이름을 특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앞으로도 단순히 대통령의 모친이라는 타이틀을 넘어 한국 현대사의 또 다른 얼굴로 기억될 것입니다. 최성자 여사의 삶은 단순히 한 개인의 여정을 넘어 한국 사회에서 여성과 어머니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되새기게 합니다. 그녀는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지만 그 길 대신 가정을 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희생으로만 해석될 수 없습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 속에서 그녀의 결정은 한 여성으로서 스스로 내린 선택이자 가족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그 길 끝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아들로 둔 역사적 순간이 자리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최성자 여사는 언론에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대통령의 부모가 정치적 상징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계산이 아닌 삶의 철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신이 아닌 아들의 삶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최성자 여사를 더 특별하게 만듭니다. 그녀의 침묵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깊은 울림을 남기는 존재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최성자 여사는 지극히 현실적인 어머니였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 일상의 평온을 중시했고 권력의 중심보다 가정의 안정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녀는 대외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지만 가족 내에서는 누구보다 단단한 중심이었습니다. 딸 윤신이 어머니를 돌보며 살아가는 모습은 최성자 여사가 평생 쌓아온 가정의 가치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외부 세계가 어떻게 변하든 그 안에서 지켜지는 사랑과 헌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악화되고 치매 증상이 알려진 이후 많은 이들이 그녀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언론은 대통령의 어머니라는 수식어로 그녀를 다루었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오히려 그 뒤에 숨은 인간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권력의 중심과는 무관하게 한 어머니가 노년의 병마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은 정치적 의미를 넘어선 보편적 울림을 주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노쇠와 질병, 그리고 그 앞에서 보여주는 가족의 헌신은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최성자 여사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용하고 단단했습니다. 권력과 명예보다 가족과 삶의 본질을 지켜낸 그녀의 길은 화려함에 가려진 또 다른 성공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무대 위의 인물이 아니었지만 그 뒤에서 역사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그녀는 한국 사회가 기억해야 할 진정한 상징적 인물로 남을 것입니다. 최성자 여사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다시금 질문하게 됩니다. 그녀의 삶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화려한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중 앞에서 목소리를 높인 적도 없던 그녀가 왜 지금까지 회자되는 것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한 인간의 힘, 그리고 시대의 어머니가 지닌 조용한 위대함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무명의 이들이 희생과 헌신을 감내했습니다.
최성자 여사는 바로 그런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여성으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고 그 결과 한 시대를 상징하는 아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진정으로 남긴 유산은 아들의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침묵과 헌신 속에 담긴 인간적인 가치였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정치적 성취와 사회적 명성을 성공의 기준으로 여기지만 최성자 여사의 삶은 그와는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려 하지 않았고 언론의 주목을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이야말로 그녀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화려함이 사라진 뒤에도 남는 것은 가족을 지킨 마음,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병마와 싸우는 지금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주지만 동시에 그녀의 여정을 더욱 값지게 만듭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 앞에서 그녀의 삶은 한 개인이 어떻게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는지를 보여줍니다. 딸 윤신이 곁에서 어머니를 지키는 모습은 최성자가 평생 쌓아온 가치가 어떻게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전해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결국 최성자 여사는 단순히 대통령의 모친이라는 수식어로 기억될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녀의 삶은 시대를 관통하며 한국 사회가 지켜온 전통적 가치, 여성의 헌신, 그리고 가정의 의미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도 그녀의 이름은 단순히 가족사의 한 부분이 아니라 한국 현대사 속에서 잊히지 않을 또 하나의 목소리로 남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함께한 이야기를 통해 권력 뒤에 숨어있던 한 여성의 조용한 여정을 다시 생각해 보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역사와 사회 속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인물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